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자바 프로그래밍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들어가기 전에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이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구현해 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의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알고 우리가 컬렉션하고 맵을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아마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 그 배열이라는 거를 그 자료 구조에서 이제 보면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죠. 아마도 컴퓨터공학 뭐 이런 쪽을 공부를 하시면 2학년 그 1학기 뭐 전공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과목인데, 그 자료를 어떻게 그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도 바뀌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려는 자료를 어떤 구조로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자료 구조고요. 그 자료 구조를 바탕으로 어떤 로직으로 구현하느냐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자료 구조가 쓰임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다 다르니까 어떤 것들을 어떨 때 쓴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그냥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그리고 사실 그 뒤에 우리가 배울 뭐 어레이 리스트라든가 링크드 리스트, 그 다음에 해시맵 이런 것들이 다 이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루어진 라이브러리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나서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배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 그 다음에 스택, 그 다음에 뭐 큐, 트리 이런 것들, 해싱 이런 것들이 그 자료 구조의 가장 기본인데요. 제가 이제 요거를 뭐 다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거의 한 학기 분량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하나하나 구현하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지만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이들의 특징이 뭐다 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어레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배열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는데, 어레이는 선형 자료 구조의 대표적인 자료 구조 중 하나입니다. 선형 자료 구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일렬로 되어 있는 자료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논리적인 구조와 물리적인 구조가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이제 메모리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배열의 N개다. 배열의 특징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배열은 픽스드 랭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길이가 있는 거예요. 뭐 썸개짜리 이런 건 없고요.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때리고 들어갑니다. 생성할 때 몇 개짜리라고 생성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이 이제 인덱스 연산을 하게 되는데, 항상 이제 맨 첫 번째 엘리멘트를 우리가 0번째 엘리멘트라고 하죠. 0번째, 그리고 1번째, 쭉쭉쭉 가서 n번째가, 여기는 이제 n-1번째까지 이런 거고, 이게 이제 논리적인 그 순서와 물리적인 순서가 동일하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배열을 뭐 10개짜리를 만들어서 때려가지고 그 위치를 인티저 10개짜리다. 그럼 인티저가 4바이트씩이니까 10개짜리면 40바이트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C 언어에서 어드레스를 쭉 찍어보면 바로 옆에 이제 쭉 이렇게 붙어 있어요. 결국은 물리적인 위치하고 논리적인 위치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배열의 가장 그 장점이 뭐냐면 픽스드 랭스로 시작을 하면서 배열은 인덱스 연산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이 인덱스 연산이라는 게 뭐냐면 맨 처음 주소를 알아요. 이게 뭐 ARR이란 배열이다. 그럼 ARR이라는 배열의 첫 번째 주소는 이 이름으로 알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세 번째 놈이다. 세 번째 놈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게 4바이트씩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랬지, 인덱스가. 이게 그 주소가, 배열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4 해가지고 찾아가면 이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몇 번째 엘리먼트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그 데이터의 크기만큼의 옵셋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연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A의 몇 번째, n번째 놈을 찾는데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이걸 인덱스 연산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배열이 이건 장점이겠죠? 인덱스 연산이 빠르다는 건. 근데 배열의 단점이 있는데, 배열의 단점이 뭐냐면, 배열은 중간에 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면 자료가 연속적인 자료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뭐 D가 있다.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내가 5를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거를 여기다가 바로 쓰면은 얘가 이제 엎어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뒤로 밀어야 돼요. 얘가 이쪽으로 먼저 가고, 얘가 이쪽으로 먼저 간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5를 쏙 집어넣어야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얘를 하나 없애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없애는 거는 뭐 엎어치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당겨와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배열의 이게 단점이 되겠는데, 인풋이나 아웃풋, 인서트 혹은 딜리트에 들어가는 연산이 이 n개의 디펜던트예요. 이 n개에 종속되어 있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 엘리먼트가 n개라고 했을 때 이 n개에 따라서 이 연산의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난거나 줄어든다. 이걸 n개의 디펜던트 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고리즘 분석할 때. 그래서 이게 big of n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덱스 연산은 바로 산술 연산이 되죠. 그러면 이제 big of 1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맨 앞에다가 엘리먼트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맨 앞에서 엘리먼트를 딜리트를 한다. 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n-1개, 이게 꽉 찼을 때 n-1개의 엘리먼트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최대.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배열을 쓰실 때는 배열의 요소가 자꾸 변화한다. 그럴 때는 배열을 쓰시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배열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논리적인 구조와 물리적인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픽스드 랭스로 때리고 들어간다는 거, 네, 사이즈를. 그래서 배열을 쓰다가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3개짜리를 잡았는데 4번째를 넣게 됐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자동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늘릴 수는 없고 다른 배열을 하나 잡아요. 좀 크게. 그래서 이 엘리먼트를 다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엘리먼트를 추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이제 뭐 내가 10개를 쓸 건데 뭐 1000개짜리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적당한 크기로 만들고 중간중간에 리얼로케이션 해서 늘려서 쓰게 되는 게 이제 배열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바에 보면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많이 썼었죠? 예, 얘가 배열을 구현한 거예요. 오브젝트 배열을 객체 배열을 구현해 놓은 거고, 이 전에 있던 이제 벡터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그 전에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보다는 얘를 많이 씁니다.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자바 1.2 때부터 이제 나왔던 놈인데 얘는 그
일단 알고리즘 얘가 더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동기화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동기화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스레드 프로그램에서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동일한 리소스에 접근했을 때 이제 순서를 정해주는 걸 이제 쉽게 말해서 순서를 정해주는 게 이제 동기화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매번 동시에 접근하는 그 리소스에 락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벡터 그 메서드들을 보면 그 락을 걸기 위해서 싱크로나이즈드라는 게 계속 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스레드를 한번 강의를 할 텐데, 그래서 아무튼 얘가 그래서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단일 스레드 프로그램에서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를 쓰시면 돼요. 어레이 리스트. 아시겠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배열, 오브젝트 배열, 객체 배열을 구현해 놓은 어레이 리스트라는 놈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놈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엘리먼트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고 JDK에서 보면 어레이 리스트의 벡터가 이제 구현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열의 그 단점을 보완한 그런 자료 구조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링크드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제가 그린 거 아니고 이제 다른 분이 그려주셨는데, 아무튼 이 데이터가 있고요. 링크라고 해서 그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는 이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배열과 이제 비교를 해서 좀 보면요. 아까 제가 배열은 그 픽스드 랭스로 때리고 시작한다 그랬죠. 근데 링크드 리스트는 이제 우리가 노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요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A, B, C, D라고 한다면 내가 A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A를 이렇게 데이터를 가진 이런 노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이제 그 메모리가 하나 잡힌데,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가리키는 역할을 해요. C 언어에서는 주로 이제 얘가 포인터로 쓰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가리킬 게 없으면 이제 널이라는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B라는 애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B라는 애가 이렇게 생기고, 얘가 이제 얘를 이렇게 가리키면 B가 되는 거죠. 그죠? C라는 애를 또 하나 만든다. 그러면 C를 하나 얼로케이션을 받고, 그 다음에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면 돼요. 자, 아까 배열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배열은 물리적인 위치와 논리적인 위치가 동일하다고 했죠. 10개짜리 때리고서 어드레스 쭉 찍어보면 어드레스가 그 옆에 딱딱딱딱 이렇게 찍혀요. 그런데 링크드 리스트는 일단 몇 개짜리를 선언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 자료에 대한 노드를 얼로케이션 받아서 메모리 할당을 받고, 그 전 놈이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프리비어스 노드, 그 앞에 노드의 넥스트 포인트, 다음 포인트가 얘의 어드레스를 가리키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얘는 물리적인 위치와 논리적인 위치가 같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인 위치는 떨어져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바로 높이죠. 그죠? 이게 링크드 리스트의 특징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앞에 거를 가리키는 더블 링크드 리스트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서큘러 리스트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이건 자료 구조 시간에 이제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열의 단점이 보완되는데, 가령 내가 A하고 B 사이에 D를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아까는 배열 같은 경우는 요소들이 다 이동을 했어야 됐죠. 그죠? 최대 n-1개만큼 이동을 된다고 했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 새로 얼로케이션을 받고, 얘의 다음 거를 얘를 가리키게 하고, 이걸 끊고, 얘의 다음 거는 얘를 가리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인서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B를 없애고 싶다 라고 하면, 얘가 가리키는 거를 없애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를 메모리를 해제 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A, D, C 이런 순서가 되죠. 네, 그래서 그 인서트 딜리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배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직접 실험한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10만 개의 엘리먼트를 두고 10만 개의 요소를 두고 맨 앞에 있는 놈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그 인서트 딜리트를 하는 이런 그거 해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 그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링크드 리스트가 훨씬 빨라요, 배열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배열의 요소의 그 요소가 계속 변한다. IO가 많이 일어난다. 인서트 딜리트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링크드 리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배열의 요소의 개수가 굉장히 유동적이다. 처음에 뭐 몇 개짜리라고 때리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유동적이다. 그럼 링크드 리스트를 쓰시는 게 좋고, 배열의 요소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뭐 처음에 10개짜리라고 때리고 들어갔는데 뭐 10개 이상 쓸 일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엘리먼트들도 거의 고정적이다. 그럼 배열을 쓰시는 게 훨씬 좋죠. 그 얘는 몇 번째 거를 찾기 위해서는 무조건 맨 처음부터 찾아가야 돼요. 아까 배열과의 차이는 뭐냐면, 배열은 말씀드렸죠. 인덱스 연산이 잘 되는 게 이게 그 어드레스가 바로 옆에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위치와 물리적인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주소가 계산이 된다고 그랬어요. 인덱스 연산자에서. 근데 얘는 계산이 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넥스트 포인트를 쭉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i번째 위치를 찾는 데 들어 소요되는 시간이 엘리먼트 개수 n개 디펜던트 합니다. 예, n개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배열과 링크드 리스트의 차이고, 자바에서는 링크드 리스트라는 애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얘를 쓰시면 링크드 리스트가 구현된 자료 구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택하고 이제 큐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스택하고 큐는요, 뭘로 구현하든 상관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배열로 스택을 구현할 수도 있고, 링크드 리스트로 스택을 구현하실 수도 있어요. 큐 역시 마찬가지로 배열로 구현하실 수도 있고,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자료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중간에서 데이터 그 인서트 딜리트가 일어나지 않고 항상 데이터의 추가와 삭제는 앞이나 뒤에서만 일어나는데, 일단 스택을 보시면, 스택은 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무슨 상자가 쌓여 있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A, B, C 뭐 세 개의 요소가 이렇게 들어있다. 그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맨 위의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탑이라고 얘기하고, 스택은 인서트가 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택에서 데이터가 꺼내지는 것도 끝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게 레스트 인이 맨 처음에 나온다. 그래서 레스트 인, 퍼스트 아웃, 후입, 선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때 집어넣을 때의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푸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꺼낼 때는 우리가 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탑의 위치에 푸시를 하고 탑에 있는 엘리먼트가 꺼내집니다. 어떨 때 쓰냐면, 그럼 이거를 뭐 있는데 그럼 언제 쓰나요? 그게 중요하죠. 그죠? 있는 거야 뭐 있는 거고. 가장 최근에 어떤 정보를 참조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데, 가령 뭐 게임, 바둑 게임에서 뭐 무르기, 그죠? 두수 무르기 뭐 이런 거,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이런 거 할 때 스택 자료 구조를 쓰시면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가 있는데, 큐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려요. 이렇게 배열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냥 이렇게 그리는데, 이 앞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런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끝을 이제 '리어'라고 얘기합니다.
리어라고 얘기를 하고, 집어넣을 때는 어디서 들어가냐면 이쪽에서 들어가요. 끝에서. 그래서 이걸 in queue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꺼낼 때는 앞에서 꺼냅니다. 그래서 이걸 DQ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많이 쓰는 자료 구조, 현실 세계에서 뭐냐면 선착순. 그죠? 온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first in, 먼저 들어온 게 first out, FIFO라고 하고 선입, 선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Q는 이제 대기열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데서 많이 쓰냐면 여러분 뭐 홈쇼핑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아니면 뭐 ARS 상담한다 이럴 때 이제 제가 전화를 걸면 제가 전화한 콜이 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큐에 쭉 쌓인 콜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디스패치가 되면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지면서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할당이 되는 이런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앞에서 꺼내지고 뒤에서 들어가다 보면 엘리먼트가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큐를 뭐 요런 모양으로 만드는 이런 서큘러 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료 구조나 뭐 이런 시간에 알고리즘이나 이런 시간에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큐고요. 우리가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가지고 스택이나 큐를 뭐 활용한다. 어레이 리스트를 가지고 스택이나 큐를 큐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려면 어레이 리스트에 add를 하면 무조건 맨 뒤로 들어가요. add를 하면. 그런데 이거를 꺼낼 때 remove를 해서 어레이 리스트 사이즈 마이너스 1번째 걸로 꺼내면 맨 끝에서 꺼내는 거고 리무브 할 때 0번째에서 꺼내면 맨 앞에서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무브에서 맨 0번째를 꺼내면 Q처럼 꺼내는 거고요. 리무브에서 사이즈 마이너스 1번째 거 이렇게 꺼내면 맨 끝에서 꺼내는 것 같은 거죠. 그죠? 스택이나 큐는 중간에는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중간에서 데이터를 넣지는 않고 앞에서, 그러니까 앞이나 뒤로 데이터가 들어가거나 꺼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료 구조를 좀 더 공부하면 데크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꺼내고,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도 꺼내는 이제 데크라는 자료 구조도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스택이나 큐도 선형 자료 구조고요. 예, last in first out. 나중에 들어온 거를 먼저 꺼내는 구조. 그러니까 최신의 어떤 정보를 레퍼런스 할 일이 있다 라고 할 때 쓰시면 되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 함수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구조가 스택이라고 했죠. 예, 그것도 이거랑 똑같은 의미의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JDK에 보면 스택이라는 애가 있어요. 스택이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레이 리스트를 활용해서 스택처럼 쓰실 수도 있어요. 들어가는 거를 이제 푸시라고 하고 꺼내는 거를 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없는 경우에 이제 꺼낼 때 언더플로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유의해서 프로그램을 하셔야겠죠. 픽이라는 연산자는 뭐냐면 팝은 꺼내서 스택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엘리먼트가 제거되고 꺼내지는 거고요. 픽은 이놈이 어떤 놈인지만 레퍼런스 하는 거예요. 꺼내지는 않습니다. get이랑 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Q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first in, first out, 어레이 리스트나 벡터나 링크드 리스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맨 앞을 프론트라고 그러고 뒤를 리어라고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트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 트리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컬렉션 프레임워크 안에도 트리로 시작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트리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노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이 그리면, 이건 선형 자료 구조는 아니고요. 계층이 있는 자료 구조인데,
이게 이제 요 하나의 노드가 있고 그 노드에 밑에 이제 그 자식 노드가 이렇게 달릴 수가 있는데 이 자식 노드가 최대 2개인 이런 트리를 바이너리 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더 많은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식 노드의 수가 최대 2개.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페어런트 노드, 이걸 차일드 노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트리에 대해서도 뭐 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뒤에 트리 셋이나 트리 맵을 배우기 위해서 이진 트리를 좀 아셔야 되니까 이진 트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를 레프트 차일드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라이트 차일드라고 하고 얘를 페어런트 노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이제 트리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하는데 지금 중간에 서치라고 했죠? 검색을 위한 트리예요. 얘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왼쪽에 라이트 차일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트리들이 이렇게 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하여튼 나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 그럼 얘를 중심으로 또 왼쪽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또 왼쪽에 있는 애들. 어쨌든 나를 중심으로 나보다 왼쪽 레프트 차일드 애들은 다 나보다 작은 수여야 돼요. 작은 수.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라이트 차일드는 나보다 다 큰 수입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로 트리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게 큰 수가 아니라 값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 비교되는 게 어떤 거에 대해 다르니까 이게 수보다는 값이 낫겠네요. 그래서 그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애를 키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키값이 동일할 수 없어요. 숫자일 때는 숫자가 같을 수가 없고 스트링일 때는 스트링이 같을 수가 없고 알파벳일 때는 알파벳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트리가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트리가 어떻게 인서트 되느냐에 따라서 트리 모양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순서대로 한번 트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순서를 그 번호를 23, 10, 48, 15, 7, 22, 56 이 순서대로 이제 넣어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23이 이렇게 들어가죠. 네, 23이 들어가고 10이라는 값이 들어가려고 해서 보니까 23보다 10이 더 작죠. 그러니까 그럼 레프트 차일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10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10. 48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23보다 크지요? 묘기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48. 자, 15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23보다 작아요.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10보다 크죠? 밀로 들어가는 거예요. 7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23보다 작고 10으로 들어가면 10보다 작죠? 그럼 1로 들어갑니다. 자, 22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23보다는 작고 10보다는 큰데 15보다도 크지요? 그럼 1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56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23보다 크고 48보다 크지요? 56으로 들어가요. 이건 거의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은 트리고요. 만약에 이제 데이터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트리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우리가 트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트리 하나당 노드가 2개씩 이게 분리가 되면서 검색의 속도가 여기서 찾아봅시다. 만약에 내가 22를 찾는다. 그럼 23에서 시작해서 일단 절반이 뚝 잘리죠. 23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쪽만 보면 돼요. 이쪽은 아예 신경을 안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보면 얘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이쪽만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하러 내려갈 때 이 트리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으면 트리가 어느 정도 균형된 트리가 되면 내가 찾으려는 엘리먼트를 찾는 속도가 로그 2의 n, 그러니까 엘리먼트가 총 n개라고 했을 때 로그 2의 n, 최대 로그 2의 n이 걸려요. 왜냐면 이제 절반씩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죠? 23에서 이쪽은 아예 제끼고 볼 일이 없죠? 왼쪽만 보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21을 찾거든요. 근데 트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일렬로 돼버리면 그냥 n만큼 걸려요. 5를 찾아가는데. 그죠? 예. 그래서 트리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고안된 트리가 AVL 트리하고 레드 블랙 트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료 구조의 굉장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고 잘 안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자바는 바이너리 트리가 나중에 우리가 배울 트리 셋이나 트리 맵에서 앞에 트리가 붙인 애들이 쓰이는데 레드 블랙 트리로 구현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가 맞게 되어 있고, 자, 지금 이제 요렇게 트리가 만들어졌을 때,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만들어졌을 때, 얘를 소팅을 할 수가 있어요. 정렬을 해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는데, 자, 요 트리에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트리를 인오더 트래버스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트리를 이렇게 쭉 도는 거예요. 도는 방법이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오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오더는 뭐냐면, 루트, 내가 항상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서치를 하냐면 left, 나, right 이렇게 서치를 해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하려고 그러니까 left가 있죠. 그럼 left로 내려가. left, 나, right예요. 그럼 여기 left가 있죠. 그럼 여기에 left가 없죠. 그러면 left 없으니까 나 7이죠. 그 다음에 right 보려니까 right 없죠. 그러면 백을 해요. 그럼 얘의 left는 다 봤죠? 나 10이죠? right 갔더니 있죠? right의 left를 보려니까 없죠? 그럼 나 15죠? 그 다음에 얘의 right 1로 가죠. 22. 다시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백을 해서 백을 여기에 대해서 지금 right를 다 봤죠? 그러니까 1로 올라가요. 그럼 얘에 대한 left를 다 봤죠? 나 23. right로 내려갑니다. 근데 얘의 left를 보려니까 없죠? 나 48. 그리고 right로 내려가는데 얘 left 없으니까 나 56. right 없고 끝. 자, 어떻게 되죠? 소팅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이용해서 인오더 트래버스를 하게 되면 뭐를 하냐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요. 만약에 이 트리가 뒤집어졌다. 왼쪽이랑 오른쪽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왼쪽은 나보다 큰 값, 오른쪽은 나보다 작은 값이 위치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림차순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트리 컬렉션 프로그램, 자바 컬렉션 프로그램을 보면 트리로 시작하는 놈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뭐 하는 데 쓰냐면 정렬하는 데 사용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그거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이제 유일한 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 키값이 이제 왼쪽은 더 작은 값, 오른쪽은 더 큰 값이 놓이게 된다라고 됐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JDK의 트리셋이나 트리맵이
레드 블랙 트리라는 걸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싱이라는 거를 한번 볼 건데요. 해싱이라는 자료 구조는 검색을 위한 자료 구조예요. 뭐를 찾기 위한 자료 구조인데, 가령 이런 거를 한번 저랑 생각을 해볼게요. 어디 이제 극장이 있어요. 극장에 좌석이 있는데, 좌석이 100개예요. 0부터 99번까지 좌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표를 팔았어요, 제가. 표를 팔았는데 이게 장사가 잘 안 돼서 좌석이 100개면 이제 0부터 99번까지 팔았어야 되는데 제가 0부터 299번까지 팔았어요. 300명을 판 거죠. 그죠? 자리는 100개뿐이 없지만 300개를 팔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0부터 299번에 이제 1번부터 300번까지 팔았어요. 제가. 자, 만약에 55번을 가진 분이 왔어요. 이분을 어디에 앉힐까요? 이분을 앉혀놓으면 나중에 이분의 친구가 와서 내 친구가 55번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을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어디다 앉힐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 다음은 103번이 왔어요. 그럼 이분은 어디다 앉힐 것이냐 라고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뭐 맨 앞에 앉힐 수도 있겠지만 이분을 나중에 찾으러 올 수도 있다 그랬죠. 55번. 그래서 이분을 빨리 찾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전체가 100개죠. 그래서 나머지를 해봅시다. 그러면 55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55번에 앉혀요. 103번이 왔으면 이분은 어디에 앉히냐면 3번에 앉힙니다. 103번 이렇게 3번 자리에 55번. 자, 이렇게 앉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이 와서 제 친구가 55번 티켓을 갖고 있는데 한번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가서 데려오시면 되겠죠. 그죠? 제 친구가 103번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를 좀 찾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요게 이제 해시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203번이 오시게 되면 이분도 어디 앉아야 되냐면 100 하면 이분도 3번에 앉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콜리전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콜리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는데 옆에다 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3번은 여기 앉히세요. 나중에 제 친구가 203번 표가 있는데 제 친구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거를 이제 해시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키값 203을 이렇게 넣어요. 우리 지금 해시 펑션은 나누기 100이죠? 나누기 100의 나머지죠? 그러면 이게 3이 나오는데 3자리에 가보면 203번이 없죠? 그럼 이제 그 옆에 가서 찾는 겁니다. 콜리전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키 값, 얘네들은 이제 키 값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좌석표,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이 함수, 이 알고리즘이죠. 이걸 해시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시 펑션은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제가 썼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나오는 요 인덱스 위치, 요 위치가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자료를 넣고 빼는 위치가 됩니다. 우리가 자료 구조, 해시 코드라는 게 있었죠. 예전에 이 해시 코드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이것도 JVM이 인스턴스를 관리하는 방식이
해시 방식이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 값을 해시 코드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해시 코드, 해시 펑션에다가 키 값을 넣게 되면 이 객체가 들어가야 되는 인덱스를 알려주죠, 위치를. 근데 요 이거는 산술연산이에요. 그죠? 이게 뭐 n개의 엘리먼트의 개수에 디펜던트한 게 아니라 이 해시 펑션이 뭐냐는 지금 우리는 나머지라는 걸 썼지만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 키 값에 따라서 이 해시 펑션이 주는 이 인덱스, 메모리 위치죠. 예, 인덱스 값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는 연산의 그 알고리즘 수행 속도는 항상 그 산술 연산이 콘스탄트예요. 콘스탄트. 그 연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검색을 위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뭐 파이썬에서 딕셔너리 이런 거, 키 밸류 페어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이 그 해시에 기반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술 연산을 이용해서 검색의 방식을 쓰는 거고, 나중에 우리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는 해시 맵하고 해시 셋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많이 씁니다. 해시 맵은 자료가 n개일 때 항상 산술 연산, 그러니까 n개 몇 개, 자료가 몇 개냐에 종속되지 않고 산술 연산을 통해서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드레스의 구조, 주소를. 근데 해시 함수를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충돌, 콜리전이 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콜리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또 알고리즘의 수행 속도가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또 이제 많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좀 알고리즘을 따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컬렉션하고 맵을 본격적으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어레이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책에서 지금 다루는 내용들 있죠? 직접 코딩을 하면서 다룬 내용들은 같이 지금 오늘 했던 내용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